네, 안녕하세요. 이현태입니다. 네, 제가 어제 경기를 봤는데 깜빡했어요. 리뷰하는 거를. 다른 거 하고 놀다가, 네, 리뷰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번 시즌 그 K리그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현대가 더비였습니다. 전북 현대 대 울산 현대 경기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이 좀 어둡네. 네. 이번 경기는 저는 두 팀 다 별로였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들이 있었고, 두 팀 다 잘한 부분이 있었는데, 못한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아쉽게 보이는 그런 경기였어요. 경기 자체는 이제 경기장에서 순수하게 그냥 축구를 즐기러 가셨다고 하면, 막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골도 4골이나 터졌고, 뭐 이렇게, 그, 2대 0으로 울산이 먼저 앞서가다가 홈팀인 전북이 2골을 쫓아가면서 이거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웰메이드 드라마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막장 드라마 같은 즐거움이었다고 해야 될까? 어떤 축구적인 내용들이 아주 잘 막 버무려져 있다기보다는 두 팀 다 뭔가 엉성하면서도 막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두 팀 다 뭐 선수들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 게 입이 아플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두 팀이니까 이걸 어떻게 버무리고 어떻게 조합을 해 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두 팀 다 무승부했으니 괜찮다. 뭐 이번 뭐 현대가 더비 괜찮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그 다음 훈련 때는 약간 이게 팀이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게 팀이냐까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전북보다는 울산이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이번 경기에서 전반에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안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바둑을 불러오면 이번 경기는 이제 그 울산이 좀 전술적인 어떤 그 도구? 전술적인 어떤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확실은 지금 제가 여기 6번으로 배치해놨는데 여기는 루빅손이었죠. 루빅손이 원래는 윙포드 같이 뛰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렇게 측면 수비수인 것처럼 깊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 3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이제 예전에 뭐 안토니오 콘테라던가 이런 감독들이 좋아하던 공격이 되는 아주 직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윙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의 전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전북이 이렇게 3백 서는 팀, 그러니까 말은 3백이지만 사실상 5명이 수비하는 팀, 그리고 여기를 두 줄로 수비 세우는 팀 상대로 이번 시즌 내내 그냥 막 고전하는 흐름이 너무 강했어요. 꼭 3백을 쓰지 않더라도 탄탄한 수비를 세우는 팀 상대로 못한다. 이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거를 뚫어내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지난 시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 전반은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제목에다 엉덩이가 무겁다고 써놨는데 페트레스쿠 감독이 최근에 계속 투톱 내지 4-2-3-1인데 이제 송민규 선수를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에 써서 중원에 관여할 수 있도록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을 받아서 여기 송민규 선수가 지켜주면서 워낙 볼 키핑이 좋은 선수니까 그 이쪽에 중앙에 투입할 경우에는 이 선수를 잘 제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수비진을 흩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 쪽에 들어가는 볼을 제어하면 사실상 또 이게 답답해지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일루 빠져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송민규 선수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게 여기 앞에가 아무리 투톱이고 송민규 선수가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따라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루익손이 내려와 주면 되니까 포백이 유지가 되는. 그러면 또 전북이 구멍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5명으로 만들어서 전북의 송민규를 포함한 4명의 공격수를 한 명의 숫자 우위를 두면 전북이 뭘 못한다는 걸 저는 울산이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기 초반에 보시면 황석호 선수가 송민규 선수 걷어차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걷어찬다고 하면 그렇게 하여튼 태클이 들어가서 그렇게 따라가서 황석호 선수가 이제 잘라낸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거는 3백을 들고 나왔지만 송민규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 센터백들이 이명재라던가 특히나 이명재라던가 황석호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송민규를 따라 묻어나가면서 수비를 하려고 하는 형태. 예,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반에 완전히 맞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공을 잡으면 뭘 못하니까 자꾸 롱킥만 시도하고 롱킥 시도하면 또 임종훈 선수 키 큰데 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헤딩으로 따내고 그거 결국에 이제 울산이 관리해가지고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전반에 물론 울산이 주도권을 잡고 공을 돌리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전북한테 공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또 특별하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번 아침 경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북이 항상 울산처럼 그래도 공 잡고 뭔가 돌리려고 하는 팀 상대로는 그 압박을 들어가서 몇 번씩 뺏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또 개인 기량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고려했을 때는 전반에 두 번 정도는 전북이 잡을 수도 있는 찬스였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만들어낸 장면이 득점 장면까지 거의 없었다. 하이라이트를 돌려보시더라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그 끊어낸 장면 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전북은 여전히 문제야. 여전히.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어떤 보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제 전북의 그래도 좋았던 점이라고 해야 될 거는 역시 후반전에 대응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아니면은 그 이 U22 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에 전반과 달리 문선민 선수가 후반에 딱 들어오면서 일단 측면 쪽에 무게감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사실 그 이동준 선수 쪽에 조금 무게가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문선민 선수가 이렇게 오면 아까랑 다르게는 조금 이제 양쪽이 좌우로 찢어지게 되는 감이 좀 더 생기죠. 이거 이지훈 선수한테 좀 신뢰가 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이제 개인 기량 차이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의 중앙 쪽이 조금 수월해지는 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노린 부분이 이 루빅손 부분을 잘 노렸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이었다고 전 좀 생각하고 싶긴 하거든요. 의도적이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 노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이런 장면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 뒤에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넘는 거였는데 헤딩 따고 넘는 거였는데 이거를 루빅손이 그냥 본인이 이걸 당연히 측면을 밀고 나가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거를 골키퍼가 여기 있던 골키퍼가 뛰어나와가지고 이걸 잡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 공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전북 선수들을 보고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루빅손이 먼저 멈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현 선수가 나오긴 했죠. 물론 나오긴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축구라는 게 뭐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동준이 딱 뛰어오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름을 불렀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뭐 빅소나 이렇게 불렀어야 되나? 야 네가 해 이렇게 한국 선수였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외국인 선수니까 뭔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조금 이제 제 그냥 맵피셜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익슨이 멈춰버리니까 조현우 선수가 이건 뺏기면 큰일이다 해서 달려가다 페널티킥을 줬던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생각해보시면 루빅손은 저는 좀 수비가 좀 아쉬웠던 평소가 수비 선수가 아니니까 이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골 동점골 장면에서도 생각해보시면 그 뭐냐 여기서 그 한번 돌려보시면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맹성훈 선수가 이쪽 측면으로 이제 약간 볼을 가지고 이동할 때 이동준 선수가 이제 움직임이 볼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았어요. 받으러 내려가는 척하고 바로 돌아 뛰거든요. 근데 이게 일로 연결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루빅손이 여기서 안 그래도 앞쪽이었던 데다가 여기에서 그냥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돌아 뛸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비의 약점이죠. 그리고 이게 파이브백 쓰는 팀들도 압박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팀들은 대체로 이제 이쪽이 전진하지 이렇게 여기가 뭐 중앙수비 쪽이 다 전진해가지고 옵사이드 라인을 막 올리는 경우보다는 이 선수들이 이제 움직이고 여기를 커버하는 형태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동준 선수가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루익손이 열심히 쫓아오고요. 라인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명지 선수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보다도 여기가 이제 티아고가 있다 보니까 또 송민규 선수랑 이거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당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측면 쪽에서 다 전북의 공격은 풀려 나오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진수 선수가 올려주고 이동준 선수가 넣은 것도 그 헤딩 득점도 바깥쪽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북이 제가 그 지난번에 좀 혹평을 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게 이번 경기 같은 최소한의 어떤 해결책이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전북이 크로스를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이나 그렇게 나왔고 측면 쪽을 노리면서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크로스 올라오는 위치들이 다 깊은 위치였어요, 사실. 김진수 선수 거도 최소 이 초록색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가장 진한 초록색 이 정도까지는 들어왔었거든요. 그 장면도 생각해보시면 김진수 선수가 2대1 주고받으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수비한테 걸리면서 본인한테 2대1 패스 돌아온 것처럼 들어오면서 이 러닝 크로스, 좋은 타이밍에 러닝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맞죠? 이동준 선수도 이쪽에 파고 들어서 멈춰놓고 얘따 받아라 이런 크로스가 아니라 달려 들어가면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탁 올려준 패스였고, 그거에 즉시 반응한 선수들이 득점하는 장면들이었다. 특히나 반대쪽 윙어가. 그러니까 이동준이 올릴 때 반대쪽에 있던 문선민이 넣고, 김진수가 올릴 때 반대쪽에 윙에 있던 이동준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시면 티아고랑 송민기 선수가 2명 있으니까 센터백들은 이 2명한테 많은 시선을 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바깥쪽에 처음에는 배치되어 있었을 이 윙이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형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분석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분석되더라도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선수한테, 여기 있는 이 6번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8번 선수한테 이거 들어오는 거를 반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잖아요. 시야 밖에서 움직이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지금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동준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헤딩으로 넣었어요. 그럼 다음에 이 선수가 이제 뛰는 척만 하면 이 선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온 줄 알고. 그럴 때는 뒤로 가도 돼요. 그러면 넘어오는 거를 길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주면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북이 최소한 이쪽에 깊은 위치에 들어와서 러닝 크로스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개 방식은 보여줘야 된다. 이게 꼭 짧은 패스여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번에 이동준하고 맹성홍이 만들어냈던 장면처럼 뻥축구라도 1-1게 하면 상관없다. 긴 패스를 쓰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쓰려면 여기 볼이 없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한다거나, 이 선수들이 그거에 눈을 맞춰가지고 긴 패스를 시도한다거나, 그래서 이 선수를 아예 바보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걸 하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경기들이 너무 많았고, 이번 경기에도 전반전에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생각해 보시면, 안 그래도 여기 4명인데 여기 4명, 여기 2명 해서, 박진섭 또 임수빈 선수는 또 여기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선수들 엉덩이에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올라갈 때, 그럼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한테 이렇게 쓸 거라 그러면 변형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혹은 뭐 이제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온다거나, 인버티드 풀백처럼 김진수 선수가 좀 했었죠. 또 이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전환이 되고 여기 이렇게 빠져나올 때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전북 이게 느려요. 여기서 잡고 찾다가 늦으면 주고, 잡고 찾다가 늦으면 주고,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애초에 이쪽에서 몰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여기 있는 울산 선수들이 이쪽에 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쪽에다가 뭐 소비가 한 이 정도에 몰려 있을 때 전환을 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전환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원터치 투터치 해서 반대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단번에 넘겨주는 이런 패스도 시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대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테일이 좀 저는 전북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쫓아간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홈팬들에 대한 어떤 충성이죠. 우리 팀의 열정을 보여주면서, 또 나름대로 득점 장면들도 전북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전북이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잘했고, 여지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바꿔가야지, 이런 면들을 보여줘야지 저는 이제 좋은 팀이 될 수 있고, 우승에 다시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북이 울산한테 비기긴 했습니다만 아직 첫 승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잘한 점이 있긴 한데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전북 리뷰를 드리고요. 울산 리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울산은 잘했어요. 전반전에 이제 한준이, 저는 쿠팡으로 봤는데, 한준희 해설이 2대0이 됐을 때, 이거는 지금 울산이 경기력에 걸맞는 스코어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건 역시 이 루빅손 그 위치 변화에서 오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하고 이제 그 공격 전개하고 맞물리는 면이 있는데, 루빅손이 내려와서 이동준 선수를 제어해 주니까 이명재 선수라던가, 여기는 황석호 선수가 이렇게 이 중앙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제어하기가 편해졌고, 아시다시피 뭐 이명재 선수는 왼쪽 백이니까 루빅손이 공격이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포백 형태는 꾸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본인도 올라가서 공격 전개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어서,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숫자를 하나 늘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뭐 12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공격할 때 한 명 더 가 있고 수비할 때 한 명 더 내려와 있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루익손이 많이 뛰는 선수고 성실하다는 걸 이용해서 잘 이 전술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아주 새롭진 않은 게 작년에도 몇 번 썼습니다. 사실 루빅손 있을 때. 근데 그걸 오늘도 이번 어저께도 들고 나왔고 그게 잘 적중을 하는 전반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전반전에 루익손 골이 두 골이 거의 들어갈 뻔하다 말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김지현 선수가 이제 홍정호 선수 좀 빨리 나야 될 텐데요, 그죠? 부상이 빨리 낫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김지현 선수가 홍정호 선수랑 경합을 해주면서 이겨낸 그 볼을 그 루익손이 마무리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왜 수비수인데 거기 왜 있냐고요? 근데 원래 그런 애입니다. 얘는 많이 뛰는 장점이 있는 애니까. 그래서 공수가 다 되니까 올라가서 그거 슈팅 때렸던 거고 정민기 선수가 아니었다 그러면 실점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죠, 사실. 홍정호 선수가 아직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두 번째 그 골 취소됐던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김민우 선수가 옵사이드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울산다운 공격 전개로 전북이 수비를 뚫어버렸죠. 줬다가 냈다가 줬다가 냈다가 이거 줬다가 냈다가 그러니까 이게 울산이 되게 잘하는 거죠. 투입했다가 뒤로 내줬다가 다시 투입하는 이런 형태들을 굉장히 잘 썼는데 그 장면도 생각해보시면 루빅손이 거기 왜 따라 들어오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역시 루빅손의 시프트가 적중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압박에서도 울산이 나름대로 그 짜임새 있는 걸 보여주면서 득점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는 울산이 전반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고 여지까지 울산이 약간 공격 전개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상대가 뭘 하든 우리가 하는 걸 주도하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축구를 많이 해왔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전북이 일단 하려는 걸 막으면서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경기 운영이었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A매치 갔다 온 선수들한테 거의 다 휴식을 줬죠.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한테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거의 그냥 한국에 남아있던 선수들 을 모아서 11명을 꾸려서 팀을 이렇게 꾸려왔으니 체력 안배나 부상 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전에 그렇게 2대 0까지 앞서갔고 마지막에 실점한 점이 아쉬웠지만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울산한테는 나름대로 또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아주 잘했다. 그래서 용의 머리입니다. 전반전은 용의 머리.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그 뒷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거를 암시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전반전의 실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실점. 저도 후반전에는 너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요. 물론 그 루익손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 싸움이 쉽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하고 달랐던 점이 저는 울산이 좀 안주하는 느낌을 줄 때가 좀 있습니다. 가끔. 이게 지난 시즌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기고 있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에너지 레벨이 막 뚝 떨어져요. 그래서 공격도 별로 못하고요. 수비도 못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어제 물론 전방 압박도 시도하고 전반전에 신나게 공격도 하고 하긴 했지만 어제 수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너무 깊이 내려가 버렸어요. 전북한테 이제 다 져버렸어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네요. 전반전에는 좀 약간 여기부터 수비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후반전에는 수비를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서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위치가 전반전에는 여기만 들어와도 압박을 줬는데 후반전에는 여기 들어와서야 수비를 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 더 올라와 있고 여기서 전진 패스 넣는 것보다 여기서 전진 패스 넣는 게 더 위협적이죠. 거리도 짧고 강하게 오고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전반전에는 공격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후반전에는 공을 뺐더라도 원상하더가 해줘 약간 이런 느낌? 해줘 축구로 바꿔버린 느낌. 이게 체력을 온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어제 한 골이라도 좀 더 들어갔으면 3대1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페널티킥을 또 이르게 내주고도 실점하지 않은 운이 따랐잖아요. 그 상황에서 3대1을 만들었다라 그러면 전북은 더 뒤가 얇아졌을 거고 그때는 또 해저 축구가 먹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격 전개들도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리드를 잡고 있을 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하게 하고 싶은 경기라면 전반 한 2대0 내놓고 후반에 한 3대0 되면은 편하게 가죠. 4대0 되면 더 편하게 가죠. 저는 이제 울산이 좀 그런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선 축구를 하다가 이게 내려선다고 실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울산의 수비가 저는 허술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견고하진 않아요. 본인들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이라던가 대구라던가 그 작정하고 쓰리백을 딱 처음부터 쓰는 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선수들의 이 팀에 비해서는 수비 조직력이 많이 약합니다. 왜냐면은 그 수비 조직을 그 구성하는 게 이제 본인의 개인 기량도 있지만 우리 형태들이라던가 여기 누구 따라가면 여기 누구 따라가야 되고 여기 누구 따라가면 여기 누구 따라가야 되고 이런 조직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에서 허점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보면은 맨투맨도 많이 쓰기도 쓰고 울산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맨투맨식의 수비를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허점을 드러내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실수를 여기서 하면 만회가 가능하지만 이쪽에서 마지막 최종 라인 쪽에서 실수 순간적으로 한 명 놓쳤다라 그러면 더 많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직력이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앞에서 싸우는 게 차라리 날 수 있다고요. 개인 기량으로 전방압박을 할 수 하는 편이 좀 좋으니까. 근데 이게 깊이 내려와서 한 명씩 놓치고 누구를 자꾸 못 쫓아가고 이러다 보면 실점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울산이 전북한테 좀 실점하게 된 거는 본인들이 너무 엉덩이를 뒤로 뺀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조금 용두사미인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김지현 선수를 상당히 강원 FC에 있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워낙 잘 뛰고 그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신인왕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딱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무릎 부상이 크게 있어서 재활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 가서 제가 아마 첫 단독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수의 또 스토리가 박진섭 선수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도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프로까지 들어온 선수거든요. 어제 득점해가지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도 싶지만 또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김지현 선수가 지금 준민규 선수랑 마티만 아담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슈팅이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원에서 김지현 선수가 마무리하는 거 보면 뭐 중거리 슛을 과감하게 때린다던가 크로스를 돌려놓는다거나 형태들이 많았긴 많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김지현 선수가 과감하게 때렸으면 한두 골은 더 넣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제일 아쉬웠던 거는 후반전에 구자룡 선수 볼 빼앗았을 때 그 이 뒤쪽에서 네. 여기서 뺏어가지고 이규성 선수가 내줬나? 여기 바로 내줬던 거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짬바를 밟아서 한 번 따닥 밟으면서 슈팅 타이밍 잡는다고 왼발 쪽에 옮기느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뭐 프로 선수들만큼의 슈팅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잘 모르지만 요즘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이 수비수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몸을 잘 던지고 하니까 어떤 때는 정확도나 어떤 이런 거보다도 그 타이밍, 슈팅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슈팅 타이밍이 맞으면 일단 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 유슈팅이 되든 골대 쪽으로 향하는데 이게 너무 슈팅 타이밍을 잃혀버리면 수비수들이 바짝 붙어서 나가게 안 해주거든요, 편하게.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어제도 김지현 선수가 과감하게 해야 될 때 몇 번이나 놓치는 걸 봤어요. 전반전에도 본인이 돌아서 때리든 앞으로 한번 툭 길게 쳐놓고 때리든 해서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좀 울산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긴 그렇지만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하니까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울산 팬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아쉬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센터백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홍정호 선수가 늘 든든하게 뒤를 받쳐줬었는데 또 빠지고 나니까 정태욱 구자룡 라인이 좀 어제는 또 전북 팬들한테는 많이 불안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북은 네, 뒷문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최근에 홍정호 선수가 햄스트링 쪽이 자꾸 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고질병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현대가 더비를 총평하자면 재미있었다. 하지만 좋은 어떤 내용을 보여준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경기장에서는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전 재밌었어요.
제3자가 보기에도 재밌는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